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Crow Coupled Microbial Biosynthesis of the Animal Pigment 크스토만틴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2025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된 논문이고 핵심적으로 미생물이 원하는 물질을 만들도록 단순히 패스웨이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패스웨이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세포가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으로 실험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타겟 프로덕트는 크사토만틴으로 줄여서 XA라는 동물 유래 피그먼트입니다. 먼저 논문의 저자와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이 논문의 저자 린 비부신과 나머지 두 분 모두 바이오 피그먼트를 연구하고 메타볼 패스웨이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부신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고 거기서 네이처 프로덕트 바이오시네티스나 바이오시네티스 패스웨이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저자인 페브로 니켈레 같은 경우 C1 메타볼릭이나 그로우 커플링과 같은 대사공학적 연구를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자인 브랜들리 스몰스는 모어 연구팀은 오랫동안 네이처 프로덕트 바이오신테시스와 패스웨이 엔지니어링을 연구한 그룹입니다. 합성 생물학 관점에서 미생물에게 외부에 화이트로지너스 패스웨이를 넣어 이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은 매우 흔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포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피그먼트를 만들려고 패스웨이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패스웨이가 작동하려면 ATP도 사용해야 되고 리듀싱 파워, 프리슈어 이런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포의 입장에서는 이 피그먼트를 만드는 것이 세포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 패스웨이는 너무 많이 돌리는 세포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따라서 처음에는 타겟 프로덕트 생산량이 굉장히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는 그 이후에 프로모터를 바꾸고 엔자임을 바꾸고 프리슈어를 늘리고 컴피션 패스웨이를 없애는 등 DBT를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로스와 프로덕션이 경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잘 자라는 방향과 원하는 프로덕트를 많이 만드는 방향이 꼭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으면 그로우에 이로움을 주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은 어떤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자들이 선택한 물질은 크소만틴의 엑스에입니다. 크소만틴은 동물에서 발견되는 오코크로모 피그먼트의 하나로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곤충이나 거미 그리고 오징어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동물들의 눈이나 색변화와 같은 생물학적 기능에 오코크롬 피그먼트가 사용이 됩니다. 단순히 크소만틴이 생물학적 색소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소만틴은 리덕스 스테이트에 따라 색이 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물질을 단순한 피그먼트가 아니라 색을 조절할 수 있는 펑셔널 매테리얼로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니컬 매테리얼나 일렉트로니컬 매테리얼, 다이, UV 일렉티드 매테리얼 같은 응용 가능성이 있다고도 소개를 합니다. 근데 현재 크소마틴 이제 다음의 내용부터 엑세이라고 하겠습니다. 엑세이는 크소 충분한 양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동물 조직에서 익스트랙션 할 수도 있지만 케미컬 신스도 가능하고 이런 방법들은 일드나 퓨리피티, 스케일빌티는 다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선 스케일able 마이크로바이오 프로덕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간단한 패스를 먼저 살펴보면 트리페톤을 넣었을 때 QBS F가 인코딩하는 TDO가 작용이 되면 L-포메일 L-콰이노닌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KFA가 작용이 되면 L-쿠리닌과 함께 폴메이트 애시드가 방출이 됩니다. 여기는 생존의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을 하는 물질로 논문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QSG가 작용이 되면 이 크조만틴의 전구체로 3HK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엔자임이 작용이 되면 XA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포메이트를 반드시 필요하는 패스웨이를 가지게 전략을 짜놓으면 이 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포메이트를 만든 패스웨이를 가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XA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되는 합성생물학 방법을 하면 헤테로지너스 패스웨이를 그냥 기존에 소개를 했을 때 이 균에게 패스웨이를 새롭게 들어가면서 균에 없던 패스웨이를 만드는 걸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 에너지 소비하는 관점에서 균들의 생존과 물질 생산, 이 패스웨이의 경쟁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의 전략은 이 부산물이 이 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라면 세포는 생존하기 위해서 부산물을 만드는 패스웨이를 가동할 거고 저희가 원하는 프로덕트와 세포 내 그로우를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연구진에서는 푸스도모너스 퓨티다를 호스트로 사용해서 푸마라는 스트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푸마는 P-퓨티다 MTHF 옥소드로프라는 걸로 생각하면 편한데요. 메틸 MTHF가 C1 캐리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너가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에선 네이티브 패스를 일부러 차단을 했고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요 하늘색 패스웨이 폴메이트가 들어갔을 때 세포의 생존에 필수한 것으로 작동하게 전략을 짭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가웃을 진행을 해서 만든 균주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푸마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왼쪽 그래프부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글루코스만 있는 조건입니다. 글루코스만 줬을 때는 푸마는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즉 네이티브 메타볼릭만으로는 이 C1 디피시니스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폴메이트를 넣어주면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메이트만 넣었다고 완벽하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신까지 같이 넣어줬을 때 로버스트 그로스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폴메이트 농도를 600 0.615mm에서 10mm까지 증가시키며 그로우 레이트와 파이널 셀 덴시티가 함께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로우 레이트가 약 6.4배, 맥시멈 OD가 약 8.5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푸마의 그로우가 실제로 폴메이트 에빌리티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에서 폴메이트 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패스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다는 관점에서 이 다음 실험을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만드는 패스웨이는 플라스미드 제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푸마 카이는 QPSF랑 QBSH 유전자를 넣어서 트리페톤이 폴메이트랑 큐리는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큐린을 만드는 동시에 폴메이트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퓨마 XA입니다. 여기는 QBSG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따라서 크조만티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BSH가 색을 만드는 유전자는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X 크조마틴의 전구체까지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 데이터에서도 이 두 개의 플러스 미드를 넣었을 때 문제없이 그로우가 자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폴메이트가 이 세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크조만틴을 만드는 유전자가 넣었을 때도 문제없이 작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그로우 커플링이 단순히 세포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프로덕트 프로덕션도 증가한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푸마킨을 보면 콰인과 키니언 프로덕션이 퍼스널 스트레인의 EM42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약 45배가 증가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푸마 XA에서는 3HK, 퀴닌, 카이난과 같은 패스웨이 메타볼릭뿐만 아니라 실제로 크조만틴과 DCXA까지 함께 건출이 됩니다. 이 XA와 DCXA를 합친 프로덕션은 약 154.3mg/L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EM42XA는 비교적 옅은 상태인데 푸마 XA는 실제로 배양액 색이 옐로우에서 오렌지 쪽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걸 단순히 눈으로만 판단한 게 아니라 HPLC-MS나 XA와 DC의 맥스 스펙트럼 프로포션도 확인을 했고 DCXA에서는 NMR을 이용해서 구조까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로우 커플링을 통해 패스를 돌리면 실제 프로덕트 플럭스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푸마 카인과 푸마 엑세이는 그로우 커플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글라이신과 트리페톤을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생산 스트레인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추가 서플리먼트를 계속 넣어주는 거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에서는 AAL을 사용을 합니다. 즉, 첫 번째 글라이신이나 트리페톤 같은 물질을 점점 줄이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균을 확보하여 진화하는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글라이신이 없는 조건에서도 살아남아 성장한 세포를 선택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이 푸마를 만듭니다. 여기서 더해 QBS FGH 패스를 다시 넣어 이 푸마의 XA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번째 AA에서는 트리페톤을 점점 줄여서 트리페톤도 없어도 성장하는 이 푸마 XA 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 흐름은 푸마 균주의 글라이신 제거해서 생존하는 이 푸마를 얻고 거기서 트리페톤도 제거해서도 생존을 하는 이 푸마 XA 윈을 얻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ALE가 레티너럴 엔지니어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큰 메타볼릭 패스웨이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이 세포 자체한테 맡기는 에볼루션 전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AAL 결과를 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마를 먼저 넣고 글라이신 디펜던스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글라이신 농도를 점점 낮추면서 세포를 반복적으로 개대배양을 진행을 합니다. 처음 글라이신은 성장하지만 에볼루션이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글라이신이 없는 조건에서 다시 성장하는 포퓰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합니다. 진화가 끝난 인디펜던트 클론을 각각 분리해서 홀지놈 시퀀싱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서로 독립적으로 진화 5개의 클론 모두 메타 TK 뮤테이션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미TK는 샘 시네티스를 암호하는 진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클론이 모두 똑같은 뮤테이션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P237T, 어떤 거는 R238H, 또 다른 클론은 R364L과 같이 서로 다른 곳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에서는 이 메티K가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메티K 기능 자체가 글라이신 인디펜던트 그로어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뮤테이션이 이와 같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에서는 P237T와 R237H를 원래의 푸마에 직접 다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두 뮤테이션만으로는 글라이신 없이 성장하는 프리페톤 타입이 재현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메티케이 뮤테이션 단순히 에볼루션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신 디펜던스를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캐주얼 이비던스도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논문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연구진이 처음부터 메디케이를 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셀렉션 프리션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메타볼릭 솔루션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논문의 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AA를 통해서 글라이신 디펜던스를 없앤 이 푸마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이 AA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푸마의 실제 프로더스 패스를 얻기 위해서 플라스미드로 다시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푸마 XA를 이제 AA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없애려는 디펜던스는 트리페톤입니다. 그래서 트리페톤의 농도를 5mm몰에서 점점 낮추면서 트리페톤이 없는 조건에 생존할 수 있는 세포를 확인하는 걸 진행을 했고, 여기서 첫 번째 A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든 클론이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정 진 뮤테이션이 없었습니다. 대신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던 플라스미드의 PEM7 프로모터에서 반복적으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딜리션, 인서러티션, 리피트, and SMP입니다. 즉, 두 번째 에볼루션에서는 프로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패스웨이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프로모터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여기서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에볼루션이 된 프로모터를 떼어내서 다시 푸마에 넣어봤더니 트리페톤이 없는 글루코스 미디움에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단순히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함께 발견된 것이 아니라 Evolved PMC 프로모터 자체가 트리페토 인디펜던트 그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AL에서는 메타볼릭 엔자임인 MTKH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ALE에서는 프로덕션 패스의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프로모터의 변화에서 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스트레인이 실제로 서프리먼트 없이 프로덕트를 만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왼쪽은 파라멘탈 스트레인이 EM42XA입니다.
글루코스만 주는 조건에서는 XA 프로덕션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이 푸마 XA 윈에서는 글루코스만 카본 소스로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XA와 DCXA가 계속 축적됩니다. 즉 앞으로 수행하는 두 번의 AL가 단순히 성장 페노타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덕트 패스웨이를 서플리먼트 프리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인으로 바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큰 규모로 배양을 진행을 해봅니다. 이제 논문은 프로덕션 결과로 바이오 리액터로서 확인을 합니다. 최종 스트레인을 250ml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피드벤치로 배양을 했습니다. 72시간 동안 글루코스를 계속 공급했고 총 34g의 글루코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30ml의 컬처에서 551mg의 크루다 XA 파우더를 회수했습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논문에서 계산한 티어 값은 2.4g/L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4g/L는 실제 정제 수율이 아니라 파우더 기준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정제 수율로 하면 더 나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오 프로덕트에서 g/L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기존의 논문에 대비해서 매우 큰 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미생물이 만든 XA가 실제로 원하는 XA의 물성 특성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먼저 배양액에서 피그먼트를 분리하고 케미컬 시네시스를 만든 엑스레이와 바이오 시네시스 엑스레이를 비교를 합니다. UV-비스 스펙트럼에서 보면 스펙트럼은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 흑강도의 그래프 파장값을 보면 이 바이오 시네시스 패스웨이에서 만들어진 그래프 파장값이 조금 더 우측, 저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시프트로 조금 더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XA의 중요한 특성인 리도스 디펜던트 컬러 스위치가 게 모두 작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옥시데이션이나 리듀션 상태에 따라 색이 바뀌는 특성은 둘 다 문제없이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이 중요한 물성 특성은 가지고 있고 이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이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장점과 한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단점은 설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세포의 관점에서 바이프로덕트가 단순히 외부 물질이 아니라 세포의 생장에 필요한 물질로 작용을 하게 디자인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ALE로서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게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METK나 프로모터를 세포가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게 디자인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글루코스 온리 프로덕션으로서 250ml의 피드벤치로 진행을 하고 그램퍼 리터 단위의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2.4g/L라고 논문에서 소개하는 계산값은 결국은 파우더 값이기 때문에 정제값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3HK가 XA로 만드는 엔자임은 모르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물음표를 표시했지만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실제로 원하는 프로덕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는데 이게 DBT의 옵티메이션으로 하는 과정과 뭐가 더 생산 수율이 좋았는지에 대한 비교값도 있으면 더 산업적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